네,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참 여름철이 너무나 무더워가지고 다들 참 지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제 가을이 그래도 다가오니까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네. 에, 특별히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북한의 그 국토 지역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분단이 이루어진 DMZ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함으로써 미래에 이제 참 평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음, 예, 이 지금 보이는 지역은 지금 철원에 있는 이제 궁예 도성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예 도성 옆으로 지금 철도와 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평강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 가장 넓은 이 참 들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철원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원 평야의 맞은편에 북한의 이제 평강 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쪽은 주로 논이고 평강 쪽은 주로 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어, 한국전쟁 벌써 이제 정전협정 체결이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참 바벨론 유폐로부터 돌아온 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저희도 이 정전협정 70년에 많은 그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한의 군사적인 상황은 매우 긴장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DMZ의 평화적인 활용을 통한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남북 화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색을 하고 또 이 지역을 이제 국토공간 공동 이용을 통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이제 이루을 수 있는 이러한 국토 통합의 상징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그동안에 이제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가 됐고 했습니다만은 이 일을 통해서 세계평화공원이기 때문에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공원을 세워서 협력할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곳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평화를 창출하고 화합의 여건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넘어가시죠. 음. 여기도 역시 이제 그 DMZ 내입니다. 넘어가시죠. 예, DMZ의 그 공간적인 특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2차 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에 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 장제스는 한국의 자유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45년도에 미군의 그 히로시마, 나카사키 이제 원폭 투하로 인해서 이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념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이 한반도에 이제 급속히 특히 소련이 한반도 전역 점령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 저지선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 트루먼 대통령의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38도선을 확정을 해서 미군에서 스탈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사실 스탈린은 일본의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패전국이 분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할이 된 상태입니다. 참 억울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남북한 분단과 또 이제 6.25 전쟁을 이렇게 에,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45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 광복을 맞이했지만 신탁통치 결정을 해서 3년 동안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47년도에 이제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외국군이 철수합니다. 소련군이 먼저 철수합니다. 48년도 12월 25일, 미군도 49년도 6월 29일. 한반도에 있어서 이 분단 상황 속에서 38도 순으로 그냥 있었다면은 이렇게 큰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극의 여건을 조성한 게 바로 애치슨 선언입니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 방위선 선언에서 한반도를 제외해버립니다. 바로 이제 6개월 이후에 그 제한 50년 1월 12일에 그 선언을 했는데 50년 6월 25일 폭풍 공격 명령으로 38도선 전역에서 남침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북한군은 T-34 소련제 탱크가 242대나 있고 전투기가 170대나 있고 연습기 뭐 30대에서 병력은 20만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침략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어구는 탱크 전투기도 없었고 20여 대의 훈련기만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이 6.25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참전 16개국은 군사 와서 싸워줬고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39개국, 그다음에 이제 의사 표명까지 해서 약 한 63개국이 이 한반도의 전쟁에 참여를 민주진영 쪽에서 하고 북한 공산진영 쪽에서도 약 한 20개국이 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국지전을 이쪽에서 치르게 됩니다. 엄청난 이제 국토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뒤로 넘어가시죠. 예, 국토의 80%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 북한은 북한대로 수없이 이제 공격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수없이 또 공격을 받으므로 양쪽 다 이제 참 국토가 완전히 이렇게 파괴된 상태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6.25 전쟁의 그 피해를 보면은 남북한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다 합해서 사망과 실종자는 약 한 3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당한 사람까지 전부 다 한다면 500만의 이런 인명 피해를 입게 된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죠. 넘어가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비무장지대 형성이 되고 그 비무장지대가 형성된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면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이제 체결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이제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됩니다. 이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고 이제 육지의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한강 하구에서부터 이제 이 전투 배치선이 이제 군사 분계선이 이제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는 248km. 그래서 육지 부분은 보면은 200m 간격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군사 분계선 저 편말이 약 한 1292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반은 남쪽에서 관리하고 반은 북쪽에서 관리합니다.
예, 한강 중립수역은 약 70km로 파주시 탄현면 만울에서 강원 서도면 말도까지 예, 이제 한강 하구수역 여기까지는 이제 군사 분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특히 DMZ의 관리와 감시 기관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동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무장지대 다음으로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 이 10km가 이제 군사분계선으로서 설치되고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5km까지 이렇게 남쪽은 설치되고 북쪽 역시 25km까지 민간인 여행 금지 구역이 설치되게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고 주변에 이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리고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 이 군사 분계선에서 10km 정도. 그리고 북한도 역시 비슷한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하면은 이제 이게 접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쪽. 물론 북쪽도 접경 지역. 그래서 이 접경 지역은 이제 지금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15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군사 분계선과 인접한 그런 시군은 10개 시군이고 북한도 역시 11개 시군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시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제 협정을 맺을 때는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한강하구까지. 그래서 이제 임진강하구에서부터 이제 이 말도까지 여기까지 이제 한 70km, 280평방킬로까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죠. 서해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 북방 한계선은 약 한 200km 정도, 아까 그 서해 말도에서부터 이제 백령도까지 이 부분이 이제 이 정전협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1953년 8월 30일 이제 클라크 이제 유엔 총사령관이 이제 이 북방 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북한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래서 이제 이 지역이 항상 남북 간에 많은 충돌이 일어났고 북한은 자기 해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이제 국제법상에서 보면은 6km부터 12해리까지가 이제 자기의 그 해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다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또 서로 섬과 섬 사이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는 이제 한 3해리까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간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날 때는 북한 지금 해역에 있는 모든 섬을 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서해 5도만이 유엔이 관리하기로 하고 이제 NLL을 이게 설정하게 됩니다. 넘어가시죠. 이렇게 이제 참 위험한 상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을 2018년 9.19 평양 선언에 의해서 이제 이 비무장지대에서 2km, 2km를 위로 3km, 아래로 3km에서 지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을 하고 또 이제 이 고정익 항공기 이제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남쪽에도 40km까지 접근을 못하게 하고 북쪽도 40km, 약 한 80km가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은 그런 상황. 서해 쪽은 이제 20km에서 이렇게 이 서부 쪽은 그래서 상당히 비무장지대가 그동안에 무슨 개성공단 했을 때도 이제 저쪽으로 많이 한, 이 북한의 사단이, 2개 사단이 이제 거기서 철수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서로 군사적으로 부딪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DMZ 공간적 특성으로 넘어가시죠. 지형적 특성을 보면은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갈라왔기 때문에 서부는 주로 이제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하구에는 이제 주로 이제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의 평야, 중부는 산지, 동부는 고산지대와 해안을 이루면서 자연환경이 수려해서 생태관광 활용에 적합합니다. DMZ는 이제 약 한 75%가 이제 산림입니다. 그리고 초지가 한 20%, 농경지가 2.8% 정도. 그래서 이제 초지는 주로 그 지역이 상당히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초지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농경지는 남쪽의 대성동 마을과 북쪽에 이제 이 마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DMZ 총 면적은 약 9만 700헥타르인데 약 907평방킬로미터. 서울이 605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의 한 배 반의 땅이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상에 보면 이제 서부, 그다음에 이제 중부, 이제 동부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은 대무지 안은 지금 산림 지역과 초지 지역이 지금 약 90%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농경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성동 마을, 북한의 기정동 마을 이 정도 지금 남아 있고는 다 지금 초지로 변화되어 있죠. 어, 주변에 이제 농업 지역이 많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다 여기가 이제 농업 지역이 많았던 지역이죠. 그러나 이제 DMZ가 설치되고 나면서 이 지역은 산림 지역과 초지 지역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시죠. 보시다시피 DMZ 안에는 건물들이 이 빨간 건물들이 빼곡하게 차 있어요. 이게 바로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기 전에는 여기 이렇게 많은 마을과 그리고 건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이런 모든 마을과 건물들이 다 철수하고 오직 이제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 두 개만 이제 남겨놓고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죠. 예, 넘어가시죠. 에,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건물은 여기에 없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 유엔사하고 저쪽에 빨간 것은 북한. 왜 그러냐면 정정협정 사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넘어가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동 좌우의 마을 비무장지대 내 남측 약 한 150만 평 정도가 됩니다. 50가구 정도, 150명 정도 이렇게 땅도 약 한 150만 평 정도. 이 국기봉은 약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넘어가시죠. 여기는 기정동 마을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기정동 마을입니다. 150 미터 정도 이제 우리보다 이제 한 50m가 더 높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중단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면적은 이제 그 정도 150 평, 150만 평 정도. 네. 네, 거의 비무장지대 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궁예 도성이 이렇게 그 비무장지대 안에 한 가운데 딱 박혔어요. 참 너무나도 놀랍죠. 전에 38선이 그어졌을 때는 남쪽의 땅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북쪽입니다. 이제 비무장지대가 설치되면서 이렇게 이제 한 가운데로 이 가운데로 이제 이 경원선과 국도 3호
뭐가 이제 지금 지나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제 석탑 같은 경우 그리고 과거에 태봉 국도 성도가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이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교통망,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는 많은 이런, 이제 건물과 그리고 GP, GOP, 그리고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판문점 옆에, 판문점이 군사 분계선 한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제3땅굴이 거기에 있고, 제1땅굴은 연천군에 있습니다. 거기는 비무장지대 한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원군에 제2땅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양구에 제4땅굴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파주에 이제 제3땅굴 이렇게 해서 이제 땅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OP, G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산림 유형을 보면은 비무장지대의 산림 유형 및 식물상은 크게 이제 침엽수림, 반렵수림, 혼혈임 어디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 이후에도 이 지역의 숲을 다 제거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잡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과 시계 청소 이렇게 해서 서식의 교란은 대부분 이차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곳에가 빼곡하게 이제 이 소나무가 있었던 곳이 이제는 다 다른 나무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DMZ는 관리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전협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는 뭐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국제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라든지 정전협정 위반 사건 협의 처리 표시 권리 감독권 뭐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 이런 모든 것을 하게 돼 있는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전협정이 많이 위반이 되고 있고 또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남쪽 4명의 고급 장교로 이제 구성돼 있고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4명으로 이제 중립감독위원회 4명은 우리 쪽에 2명 여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여기에 이제 투스타들이 와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대표들이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이제 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민주화 진영으로 바꾸어진 것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이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지금 역할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보면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은 이미 1km에서 1.5km까지 진입해서 철책선을 쳤어요. 남쪽도 역시 이제 한 500m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무장지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4km, 2km, 2km에서 4km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원래는 여기는 비무장지대인데 지금 중무장지대로 바뀌었죠. 북한은 354개소 박혁포 진지, 고사포 진지, 대전차포 진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GP도 여러 개 이제 OP 역시 많이 설치되어서 우리 역시 이제 GP 및 OP가 약 한 100개소 그리고 방송 시설 약 한 107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남북이 비무장지대가 아닌 중무장지대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나가 넘기시죠. 이게 실제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그 GP입니다. 가드포스트. 북한은 약 한 160여 개, 여기 1만 명 정도. 원래는 정전협정에서는
양쪽 다 1,000명 이상을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렇게 위반을 했고 우리도 1,800명, GP가 60여 개.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의 GP, 북한의 GP,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GP 철거한 GP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넘어가시죠. 이러한 그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그 평화적 이용을 이렇게 구상을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성은 공단까지 물론 비무장지대는 거기가 아니고 적경지대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비무장지대를 뚫고 처음으로 간 게 이게 이 국도 1호 그리고 이제 철도 경의선 철도 그리고 공해선 철도 국도 7호가 이제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서로 활용을 했죠. 네, 넘어가시죠. 그 비무장지대에 대한 그동안의 그 우리 정부의 구상을 보면은 박정희 정부 때도 DMZ 평화적 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자유관광 공동 지역으로 이 비무장지대를 하자. 노태우 정부 때는 여기에 이제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DMZ 내 평화시 및 공장 건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관계, 중국과 관계도 활발해. 김영삼 정부 때가 이제 DMZ의 자유공원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아시다시피 DMZ 내 도로 및 철도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내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과 그리고 개성공단을 수립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도 이제 역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백두대간 복원 및 DMZ 평화생태공원화를 제의를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생태 쪽 조성을 구상을 여기는 이제 제안하기보다는 뭐 하여튼 구상을 했었죠. 평화적 기업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DMZ 내 세계 평화공원을 건설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는 이제 적경지역 평화 벨트 구상을 평양 공동선언에서 지목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넘어가시죠. 북한도 역시 72년도에 이제 김일성은 워싱턴 포스트지 동경지국장 해리슨과 회견에서 DMZ 남북한 병력을 감축하고 시설 철수 용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DMZ 평화지대와 중립국 이 감시군을 배치할 것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MZ 평화지대화를 90년도에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DMZ 평화지대화를 또 각각 회담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넘어가시죠. 국제기구의 제안을 보면은 71년도 유엔군 측 수석대표 로저스에 의해서 DMZ 비무장화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전협정 최고 체결 이후에 최초로 이게 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유엔 환경계획,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유, UNDP, 세계 자연보전연맹 이러한 데서 이제 각각의 특성에 따른 생태 보전, 평화적인 동원이용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주요 합의 사항을 보면은 이제 남북한이 이제 합의했을 때 92년도 2월 19일 발효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돌아가지고 6.15 공동선언하고 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도로 및 철도 개설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이제 설치할 것을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해안 쪽에 이제 협력 특별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2018년도에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서해 경제 공동특구와 동해 관광 공동특구 개발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한 10개 정도를 이제 철수하는 그런 것까지 이뤄가면서 남북은 이제 희망을 갖게 돼 있죠. 아, 평화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리고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남북 간 유해 발굴을 합의하고 한동안 발굴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강하고의 남북 공동 활용을 위한 군사적 논의도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참 DMZ를 평화적으로 하려는 게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이제 논의에 많은 경우가 치우치고 실질적인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은 무척 이제 적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이와 같이 이제 남북한 주요 합의서를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에서 이렇게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게 되고 이제 도로와 철도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대단히 이제 거대한 그런 작업을 이제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해 발굴, 실질적으로 만나서 유해 발굴을 상당히 진전을 시켰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GP를 이와 같이 철수를 시키고 이제 남과 북이 어떤 데는 뭐 500m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4km로 이렇게 해놨지만 그 안에 GP가 생김으로써 아주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GP들을 몇 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이제 그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이 긴장 상태에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화가 꽉 막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대화를 틀 수 있겠는가? 물론 가장 대화를 틀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접근하고 있고 맞대고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기본 방향으로는 항구적인 하나의 그 평화의 정착, 그리고 전 지역이 세계 평화 공헌화를 원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는 미래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비무장지대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그 공원으로 남기자. 전 지역이 세계 평화 공원화를 원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인 국토 이용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생태 평화공원 확장, 방역 관광을 이제 늘려가는 것. 그리고 이제 역사적 유적, 생태계 우수 지역 연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종합적인 평화공원으로 확대할 것을 이제 이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남북한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중심축, 분단전 동일 생활권으로 서로 같은 마을에서 서로가 생활권을 같이 누렸던 그런 지역, 이런 곳은 이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 지역을 비중을 두고 이제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추진 전략으로는 일단 남북 접근이 용이하고 평화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자. 그다음에 권역별 생물 다양성과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자. DMZ의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우선 DMZ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처음에는 점선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선으로 그다음에 이제 면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DMZ 전체와 그리고 민간인 통계선까지 광역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 이제 지금 우리 정부는 DMZ 평화의 길을 거의 다 지금 닳아가지고 DMZ 주변으로 지금 이렇게 길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다면은 남북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평화공원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앞에 말씀드린 DMZ 평화의 길입니다. 이 길은 지금 이 강화군의 이제 평화 전망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고성군의 통일 전망대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정전협정 상에 했던 그 비무장지대의 육지의 면적은 보면 육지 부분의 면적을 보면은 248km인데 여기서 이제 그리고 또 70km 정도가 이제 한강 이제 하구 공수역인데 이제 한강하구의 강화군에서부터 시작된 이 DMZ 평화의 길은 약 520 이제 키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제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군사도로도 사용을 하고 오솔길도 사용을 하고 산림길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520km까지 이렇게 긴 길이 설치가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역마다 또 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실은 이제 코리아 둘레길 중에 이제 한 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해파랑길, 남쪽으로 남파랑길, 서해쪽으로는 서해랑길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우선 점적으로 핵심 권역별 추진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권역은 비무장지대 지형과 자원의 특성을 나타낸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을 하고 이제 한반도 중부 지역 특성에 의해 구성된 그런 그 보면은 서해 연안과 서부의 한강하구 및 평야지대, 중부의 하천 및 구릉지, 동부의 고산 및 호수 등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여기에 이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생태 자원, 주변 지역의 핵심 자원 등을 이제 연계시켜서 이제 허브 앤 스포크로 체계 구축이 이제 가능합니다. DMZ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접경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다양한 생태 자원 서식지를 포괄한 광역 DMZ 세계 평화 공원으로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시죠. 서해 연안 권역. 물론 이제 한강 하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서해 연안 권역의 중심은 강화군이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 역시 이제 역사 문화 자원과 함께 해양 자원이 아주 생태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 역사 자원으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보문사, 전등사들 이제 몽고의 39년간의 이제 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자원들이 여기에 많이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난 첨성대가. 상태 자원으로는 동막해변의 경우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그 강화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박이 물범 서식지라든지 철새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서 저세 등 철새 도래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부 권역을 보시죠. 그다음 서부 권역은 이제 중심이 판문점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넓은 그런 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역사 문화 자원이 이 지역은 아주 풍부합니다. 판문점과 임진과 그리고 이제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제3땅굴. 생태 자원으로는 거기가 이제 지금 뭐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한강 하구수이기 때문에 아주 이 지역의 생태 자원이 풍부합니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생태 자원과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흐르는 지역으로 수변 생태계가 매우 발달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희귀철새의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남쪽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이제 대성동 저수지라든지 초평도 등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중부 지역입니까? 이제 중부 지역은 철원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사실 이 지역까지는 굉장히 넓은 그런 평야가 이제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네, 철원은 이제 한반도 중심에서 가장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역사 문화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까 나왔던 이제 궁예도성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가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이제 도석정, 도피안사, 그다음에 태봉국이라고 하죠. 궁예도성, 태봉국 도성이 있으며 제2땅굴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노동 당사, 월정역, 금강산 전철, 금강산. 이 지역을 보면은 이제 과거의 그 일제 시대 때만 해도 큰 이제 그 도시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 다 사라지고 약 한 2만 명까지 살았던 구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들녘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태계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탄강과 투교저수지, 순담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수변 생태 자원이 매우 다양하고 특히 한탄강과 역곡천 등의 다수의 그 한국 고유 어종이 이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희귀오류가 서식하고 최대 오류 다양성 지역이며 희귀성 습지 조류 최적 서식지이고 사슴이라든지 산림조류 및 포유류가 여기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 지역에는 이제 고성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 지역에 역시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들이 있고 6.25 전쟁 관련 기념관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 4대 사찰 중 하나인 건봉사가 있고 또 하랑사단 전적기가 있고 3.5.1 고지 전투 전적기 6.25 전쟁 체험 전시관이 이제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이제 화진포우성 여기까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김일성 이 38선 이북이기 때문에 별장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 이익은 별장 등 아주 여기는 참 그 아름다운 그런 지금 옆에 오른쪽에 지금 그게 이제 화진포 여기에 이제 그런 별장들이 있습니다. 지구 형태로는 이제 통일전망대, 통일안보군, 생태 자원으로는 이제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이 이제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북쪽으로는 금강산, 남쪽으로는 이제 우리의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백두대간이 이것을 이제 통과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 지역은 생태 자원이 이제 좀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설악산, 향로봉 일대 명파리 지역, 금봉산 일대 송지호, 동해안 등의 생물다양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그림에 화진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명파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이제 남쪽에서 가장 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죠. 지금도 이 마을은 지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민간인 통제선 북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가장 북쪽에 있는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시죠.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정말 남과 북이 이 서로 평화와 화합의 단계로 들어가야만이 됩니다. 이 비무장지대에 사실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남과 북만이 합의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유엔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엔사도 이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유엔사는 남과 북이 합의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평화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락을 해줬고 이제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고 또 이제 공단을 북한 쪽에 이제 세워서 우리 인력이 오고 가고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금강산 관광을 이제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 계획을 이제 우리는 미래에 언젠가는 지금은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평화 화합 단계로 가고 또 우리의 후손들은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첫 단계부터 실시한다면은 DMZ 우선 내부에서부터 이 거점을 하자. 그래서 이제 DMZ 내 강화, 파주, 철원, 고성 등 주요 거점 지역의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가 서로 간에 이제 왕래에 어려움이 없고 이제 북한이 많은 개방을 했을 때 2단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DMZ 안내와 남측 민통선 북방 지역 및 북측 북방 한기선 인접 지역까지 이제 이렇게 평화공원을 넓혀가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남북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거의 경제적으로 이제 통일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자유스럽게 오가고 하는 상태에서는 DMZ 지변 지역의 또 남북 접경 지역의 우수한 생태 지역 같은 경우는 평화 지역과 이렇게 해서 이제 광역 그런 평화공원 남쪽에 이 접경 지역이 한 8,000평방킬로미터. 그 면적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역으로 따진다면 전라북도 면적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옐로우스톤이 약 한 8,000평방킬로미터.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걸 공원화는 할 수 없죠. 지금 이미 이제 다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통선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약 한 1,500평방킬로미터 그러면은 북강까지 따진다면 약 한 3,000평방킬로미터 정도를 그것도 이제 논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수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은 세계적인 이러한 그 평화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북 간의 문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국제적으로도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독이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30여 년 동안 정말 엄청나는 노력을 한 결과 이제 동서독이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나섰고 국제사회가 나섰지만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엄청난 남북의 군사적인 대치와 긴장 상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주변 국가들 간에도 이렇게 참 긴장 상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평화와 화합에 그리고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역사가 정말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기도했고 한국교회가 노력을 함으로써 남북의 평화와 화합이 왔다고 그렇게 역사가 이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 피곤한 귀중한 시간 여러분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각 교회가
더욱더 노력을 하는데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